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있어서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지 암보험 자세하게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릴 박철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린이 보험에 설명드릴 김현민 전문가입니다. 네, 울산에서 온 보험 전문가 정혜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준비를 잘 하는 게 좋다는 암보험. 자, 정회직 전문가님, 울산이면 멀리서 오셨는데 네. 암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망률 1위에 있는 질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화면의 통계를 보았을 때 이제 현재 암 발병률 또한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발병률이 엄청 높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성별로 따져보면 또 남성은 5명 중에 2명이,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은 5명 중에서 2명, 여성은 3명 중에서 1명이 암에 걸린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암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남녀 성비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암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그중에서 암이 어떤 암이 발병률이 가장 높은지 상위 3가지 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위는 폐암, 2위는 갑상선암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발병률을 보이는 암은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보게 되면 그 순위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남성은 이제 위암과 폐암이, 여성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네. 가장 많다고 하네요. 예, 남성은 이제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위암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네. 그리고 어머니 지인 중에서도 이제 몇 분이 유방암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 성별에 따라서 암에 걸리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암과 폐암, 이 대장암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내가 준비를 잘 해두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예전에는 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 치료 방법이 발전되다 보니까 생존율도 높아졌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생존율도 높고 의학 기술도 되게 많이 발전해서 면역 항암제, 또 요즘엔 표적 항암제라고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생겨서 그 결과 이제 옛날에는 40% 정도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는 이제 70% 정도 증가돼서 많이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들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되어 치료만 잘 받을 수 있으면 생존 가능성조차 또한 이제 상당히 되게 높다고들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됐던 생존율이 요즘은 70%로 증가돼서 많은 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의료 기술이 발전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생활비도 많이 나가고 치료 과정에서 요양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암에 걸리면 막막하고 속상하고 참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예, 그리고 가장 먼저 많이 드는 게 항암 치료로 인해서 이제 네. 체력 저하 같은 이제 심적으로, 몸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제일 많고요. 치료 중에서도 힘들지만 암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이제 치료 과정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제일 힘든 암 치료 중에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치료가 계속되면 경제적인 활동도 못 하니까 생활비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가족에게 또 짐된다는 느낌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본인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평균 비용은 이제 한 2,900만 원 정도가 병원비가 든다고 하는데 큰 암일 경우, 고액암일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병원비가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암 환자들의 평균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2,200만 원 정도. 보험 한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에 대한 보장은 어느 정도 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치료비를 모두 감당하기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간병비, 일상생활, 이제 생활비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네. 예, 특히 고액암이라면 미리 암보험 철저하게 준비해 두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암에 걸리게 되면 실직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생활비 같은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간병비, 치료비, 요양비, 생활비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암보험을 잘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 치료가 반복되다 보니까 나 말고 우리 가족들도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증권을 펼쳐보셔서 암보험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암보험 가입에 앞서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들도 있다는데 어떤 걸까요?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가족력입니다. 네. 특히 일단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부모님 같은 경우엔 위암과 유방암 같은 경우엔 2배, 갑상선 폐암은 3배 정도 이제 발병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형제나 자매는 위암은 3배 정도, 갑상선암은 4배 정도. 많게는 이제 9배까지 이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암도 있어요. 네. 따라서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암 진단금을 좀 더 큰 비율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족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모가 암일 경우, 형제 자매가 암일 경우 약 2배에서 9배 정도 더 암에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암 진단금을 좀 더 큰 비율로 가져가는 게 좋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진단금이라든가 상세한 내용 아무래도 회사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르죠. 이제 발병 확률에 따라 이제 암 진단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일반암, 유사암, 소외암 그리고 이제 고액암 같은 경우에 진단금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네. 그러나 이제 보험사마다 주력 이제 보장해주는 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금을 아무리 높아도 발병 확률이 낮은 암에 대해서만 이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면 그 보험은 그렇게 효율적인 보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앞에 표를 보시면은 네. A사 같은 경우 이제 소외감과 표적항암 치료에 대한 보장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 이제 일반암에 포함되네요. 여성에게 특히 더 좋은 암보험이 되겠네요. 네. 본인의 필요 정도나 이제 혹은 가족력이 있는 암에 대해 보장 크게 받는 보험사들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가장 많이 걸리는 5대암 환자 중에서는 20대에서 40대 증가세가 5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증가됐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마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지 스스로 고민을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사마다 주력 상품도 다르고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니까요. 비교를 꼼꼼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보험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냐,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비갱신형, 갱신형. 네. 뭐라 해야지? 상황에 따라 그 선택을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 암보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장 기간이 긴 비갱신형 보험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제 기존에 암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형으로 좀 더 추가를 해준다든지 또 암 진단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생활자금 마련으로 이제 갱신형 보험으로 조금씩 좀 더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가 어린 분들, 암보험이 없는 분들은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 그리고 암보험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장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갱신형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러한 점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고 암보험을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네, 암보험은 이제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기 환급금이 높은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예, 만기 환급금이 높다. 그만큼 이제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거죠. 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암을 보장받는 순수 보장형으로 이제 보험료를 낮추고 그 보험료 낮춘 걸로 이제 네. 보장을 좀 더 강화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기 환급금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기 환급금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순수 보장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만기 환급금에 너무 얽매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보장 항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남성분과 여성분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성분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35세의 여성이고 비갱신으로 이제 20년 납 90세 만기 주계약은 4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여성분이다 보니 이제 유방암에 대한 보험을 되게 많이 원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원래 유방암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이나 아예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암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의 암 보험을 비교해 보니 이 암 보험에서는 이제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어 더 큰 보장을 챙겨드릴 수 있었고 여성암과 관련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 부분 함께 같이 챙겨주시는 게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는 네. 뭐 한 48,000원 정도 뭐 이렇게 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 네. 20년 납에 90세 만기 네. 주계약은 똑같이 400만 원으로 비갱신으로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암 투병을 하셨네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고 최대한 암 진단비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력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일반암, 소외감, 고해감까지 다 챙겨드렸고요. 고해감의 경우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들으시고 5천만 원 정도 가져가고 싶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넣어드렸고 특히 위에 보시면 표적항암 치료 특약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인데 표적항암의 경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일반 항암 치료는 세포를 다 죽이는 거지만 이제 현재 이제 표적항암 치료는 건강한 세포는 내비두고 그 다음에 암세포만 공격하는 치료 방법으로 이제 옛날처럼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거나 부작용은 거의 없으니까 치료비 꽤 많이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다 보험으로 준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분의 경우 이제 본인이 원했던 것처럼 잘 걸리는 암은 좀 더 보장을 튼튼하게 가져가고 싶다고 하셔서 네. 이제 암 특약으로 이제 위암, 폐암, 대장암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으로 인해 암에 대한 발병률이 높은 네. 높은 편이신데 또다시 이제 암에 걸릴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네. 이를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보험들도 있습니다. 2년의 면책 기간을 두고서 이제 암 진단금을 받았어도 보장 후에 이제 2년이 지나고 암 진단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2년 면책 기간만 두고 계속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해서 두 보험을 같이 합쳐서 약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들어가고요. 그래서 네. 보장을 아주 튼튼하게 가져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딱 두 분 다 나이가 엄청 어리시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네. 들고 가신 거고요.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이제 좀 갱신형 보험처럼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보장성 보험을 기반으로 미리미리 다 잘 다져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성분과 여성분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 새로 나온 특약들까지 꼼꼼히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외감이라든가 고해감, 유사함, 일반함 전체적으로 내가 잘 챙겨가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안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족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본인한테 맞는 안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력 상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꼼꼼히 비교를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기 환급금에 얽매 있는 분들 많은데요. 순수 보장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무해지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무해지 보험. 자, 김현민 전문가님, 무해지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먼저 무해지 보험이란 네. 이제 그 보험 해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해지환급금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무해지 보험 중에서도 환급금이 완전 제로인 완전 무해지 상품이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적게는 10%에서 이제 많게는 50%까지 해지환급금이 형성되는 저해지 상품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네. 표준형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납입 기간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해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건데요. 노란색 선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했을 경우 해지환급금이 네.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가입 기간 내에 해지했을 경우 그 환급금이 적기에 표준형 보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 환급형 보험에 비해서는 네. 무해지 보험이 저렴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해지 보험의 메리트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요즘에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 아시죠? 네. 너무 핫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성비라는 단어에 제일 적합한 보험이 이제 무해지 보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성비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무해지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월 보험료가 저렴하면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뉴스에서 무해지 보험 판매를 중단시킨다 이런 소식들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네. 이제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각각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소비자분들의 네. 그 보험 해지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을 통해 어쩌면 보험회사에 좀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하지만 예상한 것보다 무해지 보험 해지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좀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제 보험회사는 영리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무해지 보험 해지율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그 손실을 좀 입히는 것으로 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무해지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네.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너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융당국의 말처럼 이것 또한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도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해지 보험 판매 중단을 통해 이제 무해지, 저해지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네. 해지환급이 너무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 적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소비자가 그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다양성, 자율성 네. 그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험사 쪽의 손해가 크다 보니까 무해지 보험을 중단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절대로 해지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보험이네요. 아,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해지 보험을 이길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무조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금융상품에 정답이 없는 것도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전문가님. 그 각각의 장단점만 있을 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과 환급형 보험을 비교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같은 보장을 설계했을 때 네, 왼쪽에 보이는 장표는 기본 환급형 보험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장표는 30%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고요. 똑같은 보장인데도 보험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네. 보시는 보험은 무해지 보험입니다. 모두 다 같은 보험이지만 각각 16만 원, 11만 원, 8만 원, 크게는 약 50%가량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면은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장은 같은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 무해지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기본 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무해지 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해야겠죠. 아, 맞습니다. 그러면 환급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왜 굳이 비싼 환급형을 선택할까요?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네, 시청자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들 보험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보험을 왜 들고 가시는 거죠? 전 그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해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질병, 네, 혹시 모를 사고 그런 걸 대비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3분 중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암보험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환급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3명 중에 1명이 아닌 2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뭐 즉 이제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안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내가 만약 암에 걸리더라도 안 걸리더라도 그 내 돈이 좀 현명하게 네.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 환급형 보험입니다. 네, 보험은 당연히 필요한 상품이고 위험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혹여나 또 다른 상황을 대비하시는 보험이 바로 환급형 보험이겠죠. 네. 즉 모든 사람이 무해지 보험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무해지 보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환급금을 좀 챙겨가고 싶다. 그러면은 일반형이라든가 저해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아까 전에 있었던 표를 보니까 이 무해지형 어린이 보험이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혹시 성인들은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어린이 보험의 가입 대상은 좀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네. 보통 회사에서는 이제 보통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30세 이하의 성인들을 말합니다. 이게 완전히 어린아이들에게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 30세 이하의 성인들이 가성비 있는 보험을 추구하신다면 어린이 보험, 그 역시 성인들을 위해서도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 있습니다. 네.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겠죠. 네. 또한 보험이라는 상품은 당연히 해지하라고 가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미래 알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들이 걱정된다면 만기환급형과 네. 무해지 보험을 조립해서 설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보험을 해지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무해지 보험과 만기 환급형을 조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렴하게 이 가성비 넘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갱신형 보험, 비갱신형 보험 어떤 보험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보험에는 갱신형 보험이 있고 비갱신형 네. 보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먼저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짚어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왼쪽은 갱신형 상품이고 오른쪽은 비갱신형 상품인데 왼쪽에 그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보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셔야 되는 보험이고요. 오른쪽에 비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그런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보험료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내야 된다면 갱신형 보험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무조건적으로 갱신형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네. 갱신형의 경우에는 비갱신형에 비해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단점으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갱신형 상품의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갱신과 비갱신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갱신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 장점이 많은 보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본인한테 잘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저렴하지만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갱신형 보험은 처음에는 다소 비쌀 수 있지만은 이 보험료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장점이 많은 보험, 나한테 맞는 보험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꿀팁이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네. 꿀팁을 자주 찾으려면은 나에게 네. 장점이 많은 보험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성향입니다. 네. 즉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통비나 휴대폰 요금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한 통장에 몰아놓고요. 남은 돈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을 해지해 본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입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한 통장에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이고요. 더군다나 보험 해지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별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사회자님께서 보셨을 때 네. A와 B라는 두 분 중에 보험을 네. 누가 오랫동안 유지하실 것 같습니까? 고정비 통장을 사용하고 해지 경험도 없는 A라는 분이 더 오래 유지를 하시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A라는 사람은 네. 보험을 해지해 본 경험도 없고요. 네.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따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세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해지해 본 경험이 한두 번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이고 보험 해지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회자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갱신형이 잘 네. 갱신형을 선택했을 때 유리하실 분은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 해지 경험이 있는 B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은 네. 보험료를 20년 동안 내셔야 되는데 네. B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보험을 유지하시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하셔서 갱신 주기가 짧거나 보험료는 저렴하고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반면에 A라는 사람은 성향 자체가 안정적인 걸 원하시고 더군다나 보험을 해지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갱신형 상품을 선택하셔서 은퇴 시기가 오기 전에 보험료를 납부를 다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선택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봤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말씀을 들으시고 한 번쯤 자기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향이라든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 해지 경험이 없는 분들, 고정비 통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갱신형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지 경험이 있고 고정비 통장이 없는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나이별로도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사회자님처럼 네. 20, 30대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시기 때문에 네. 비갱신형을 선택하셔서 은퇴 시기가 오기 전에 보험을 완납을 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반면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네. 가격이 저렴한 갱신형을 선택하시거나 갱신과 비갱신을 적절히 섞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가 어린 분들,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하시거나 갱신과 비갱신을 적절히 섞어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갱신형이 초기에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얼만큼 오르는지도 궁금하고 또 총 납입 보험료가 많이 다를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이신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암보험에 대해 예를 들어볼게요. 왼쪽, 오른쪽 둘 다 보험기간을 80세로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먼저 비갱신형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80세까지 쭉 보장을 받는데 총 보험료는 552만 원입니다. 하지만 갱신형은 80세까지 쭉 보험료를 내셔야 하는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처음엔 저렴하지만 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사회자님? 네.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상황에 따라서 네.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을 체크하시고 나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갱신형 저렴해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총 납입 보험료를 살펴봤을 때는 비갱신형이 갱신형보다 3배 정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까 연령이 있으신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갱신형은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갱신형을 가입하시게 되자니 이제 보험료가 금방금방 올라가고 네. 반대로 이제 비갱신형을 선택하자니 갱신형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네. 가입할 엄두조차 안 나시는 고객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고민을 분명 하고 계실 건데 이럴 때는 갱신 주기를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갱신형 보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갱신형이 아니라 갱신 주기에 따라 이제 짧게 갱신하는 게 있고 길게 갱신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는 보험인데요. 네. 단기갱신형이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제 고객분들께서도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커서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폭탄이 돼서 결국 해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갱신 주기가 짧은 선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시청자분들께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갱신 주기가 짧은 단기 갱신형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갱신 주기가 길어서 이 오랫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이 장기 갱신형인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모든 담보가 20년 갱신이라고 써 있죠. 네. 말 그대로 장기 갱신형은 20년, 3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을 받는 것을 장기 갱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기 갱신형이 뭐 6번, 7번, 8번 오를 동안 장기 갱신형은 하나도 안 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오, 하나를 네. 알려드리니 둘을 아시니 너무 똑똑하시네요, 와,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험 특약에는 납입 면제라는 특약이 있는데 네. 단기 갱신형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입 면제 기능은 말 그대로 이 납입을 면제해주는 기능인데 장기 갱신형이 더 유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말 네. 그대로 보험료를 나 대신에 보험회사가 내주는 게 이제 납입 면제라는 특약인데 네. 보험회사가 그냥 면제시켜주지는 않고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과 같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셨을 때 그 진단일로부터 보험회사가 나 대신 보험 납입을 면제시켜준다는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아팠을 때 그럼 그 보험사 쪽에서 이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이런 기능인 것 같은데 이 단기 갱신형이랑 장기 갱신형 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보면은 앞에서 봤던 화면 같이 3년 네. 갱신형과 20년 갱신형이 있는데 3년짜리 갱신형을 유지하시다가 1년 지나고 나서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은 납입 면제 특약이 발동이 돼서 2년 정도 납입 네.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다음 갱신 때 2년 뒤에는 이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셔야 되는데 네. 20년이나 30년짜리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1년 똑같이 1년 유지 시 암 납입 면제를 받으시고 남은 19년, 29년 동안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단기 갱신형보다는 장기 갱신형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갱신형을 준비할 때 단기 갱신형이 아니라 장기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 갱신형이 아니라 장기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단기 갱신형은 보험료가 금방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젊으신 분들에 비해 질병이 찾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보험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변동 없이 장기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신데 단기 갱신형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금방금방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1년, 2년, 3년 이 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단기 갱신형은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무조건 갱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비갱신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과 자신의 성격에 맞춰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비갱신형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하되 장기 갱신형 상품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이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게끔 선택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169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험 전망대 만나볼게요. 시청자분은 30대 남성분입니다. 총 12건의 보험을 가입하신 상태였고요. 이 시청자분은 본인 통장에서 보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입 현황을 점검해 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자면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각각 46,800원, 10만 원의 보험료가 가입되어 있고요.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포함된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12만 1,150원이 있었습니다. 각종 보험사의 암보험, 건강보험이 총 5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같은 갱신형 상품이고요. 운전자 보험 2개 7만 원, 치아보험 약 5만 4천 원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가입 현황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눈에 띕니다. 너무 많은 갱신형 보험에 100세까지 보장이 없다는 점, 가능한 시기에 어린이 보험을 활용하지 못한 점, 어떤 이유에서인지 운전자 보험이 다소 과하게 가입되어 있는 점이었습니다. 워낙 다수의 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보니 리모델링에서 적용된 주요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은 단시간에 아닌 노후 생활 자금 목적으로 이 정도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대해서 타진을 해봐야 했습니다. 두 번째, 종신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 갱신형 특약들, 실손의료비 상황이 주요 체크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 앞서 3대 질환 진단비가 억대 금액이긴 했으나 좁은 범위의 혈관 질환 담보, 평생 상승하는 보험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갱신형으로 변경하면서 가성비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네 번째, 운전자 보험의 핵심 보장 내용, 특히 스쿨존 보장 한도 금액의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다섯 번째, 치아보험은 근시일 내에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효율적인 보험만 유지하는 쪽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담보, 과한 보험은 줄여드리고 부족해진 보험은 보완을 해드렸는데요. 보험 나이가 30세가 되기까지 아직 기간이 남은 30세였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가입을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리모델링 후의 담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리모델링 후 담보 구성을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은 최소화되었고요. 질병 후유장애 3% 담보를 넣어드렸습니다. 일반암, 유사암에 대해 각각 5천만 원, 2천만 원 표적 항암 치료비에 5천만 원으로 암 플랜을 준비해 드렸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 각각 2천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수술비에도 상해와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에 3대 질환 수술비도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골절, 화상 등 추가 담보까지 넣고 갱신형을 최소화한 비갱신형 100세 만기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치아보험은 한 건만 유지, 7만 원을 내던 운전자 보험은 필수 담보를 채우면서 2만 원대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리모델링 후 상황을 보시면 노후 대비 저축성 보험료가 14만 6,800원은 유지가 되고요. 치아, 운전자 보험을 포함한 보장성 보험료가 32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월 보험료가 12만 8천 원 절감함과 동시에 20년 납 비갱신형으로서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내용도 모르고 한 번도 체크해보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찬희 전문가였습니다. 네, 보험 전망대 살펴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최소화하면서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는 높아졌고요. 조금 보장이 약했던 2대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수술비 보험도 많이 부족했는데요. 우리 전문가 분이 수술비도 좀 탄탄하게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장은 튼튼해졌는데 보험료는 약 12만 원 정도 저렴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방송을 해봤는데 추가 질문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회직 전문가님이 생각했을 때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보험 리모델링은 네. 그냥 무조건 뭐 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내 보험이 어떤지 일단은 파악부터 해보고 그제 내가 내는 보험료가 뭐 적정선인지 내가 생활비에 혹시나 문제가 되진 않는지 이 정도는 보시고 리모델링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해지를 하기보다는 내가 준비한 보험이 괜찮은 보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철원 전문가님께도 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보험 전망대에서 수술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 보험 칭찬회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이었잖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술비 보험 잘 준비할 수 있는 꿀팁 말씀을 해주실까요? 수술비 보험을 잘 준비하시려면은 일단은 가족력과 좀 현재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그 직업 특성상을 고려해서 수술비 보험을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직업 특성상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족력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복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엔대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증권 한번 펼쳐보셔서 수술비 보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좀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김현민 전문가님께도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하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절약하는 방법,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일단 그 무해지 보험이라는 게 꼭 몇 년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적게는 뭐 보통 같은 경우는 뭐 10년, 15년, 20년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일단 이제 내가 지금 내는 보험료에 조금 줄이고 싶다. 네. 이러면 이제 뭐 30년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좀 이제 회사별로 조금 좀 나눠서 음. 그렇게 들고 가는 방법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보험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들의 부르는 솔잎은 보라 돌보는 사람